발달 심리학, 그리고 기독교 상담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5월 초에 또 연휴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 대면 강의가 있었는데 뵙지를 못했네요. 계속해서 또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아서, 이제 3주간을 또 계속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대면 강의가 아닌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기와 또 발달 심리의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말았죠. 오늘 순서로 보니까 청소년기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청소년기는 무엇보다도 성인이 되는 그 과도기에 있고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대단한 발전과 발달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그만큼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기에 아주 중요한 숙제는 자기 정체성을 잘 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자기 정체성 개발이 가장 중요한 그런 기간인데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1910년도는 공부가 제일 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하는 직업의 문제가 두 번째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입시 중심으로 학업이 대학을 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또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 다른 유럽이나 미국 사회처럼 대학 가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기술이나 다른 자기의 그 은사, 달란트를 따라서 발전하고 자기 인생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902년도하고 1910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공부와 성적이 이제 1902년도에는 공부에 대한 문제가 아주 상당히 컸고, 두 번째는 우리 외모 건강의 문제가 컸다면은 이제 1910년도에 오니까 공부의 문제는 여전히 아주 크고, 그 다음에 진로 문제, 상당히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특별히 에릭슨의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기에 정체감과 그 역할 혼미, 아이덴티티하고 롤 컨퓨전인데, 이 정체감은 청소년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의 직업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인격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자기를 발견하는 기간이 정체감, 정체성을 만드는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감을 일찍 형성하는 아이들도 있고 반면에 정체감을 잘 형성하지 못하고 역할을 이제 혼돈 속에 보내는 그런 기간. 그렇게 되면 이제 성인화되고 어른 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5단계, 8단계 가운데 이 청소년의 단계가 에릭슨의 입장에서 보면 5단계에 속하는 거죠. 이때 우리 아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쌍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열심히 뛰어놀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운동이나 또 독서나 대인관계나 또 여행이나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 인생을 준비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거의 다 대학 입시 준비에 매달려서
자기 인성개발이나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대해서 크게 배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정적으로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다든지 부모님이 많이 아프시다든지 아이가 청소년기에 장기간 신체적인 뭐 약함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이 정체감이 형성되는데 시간이 늦어지고 정체감 혼란, 역할 혼돈, 정체성 유예, 정체성 혼미 이런 단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이마다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는 많은 친구도 만나고 또 다양하게 성인과 교사와 또 가족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잘 만드는 것이 청소년기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체감에 대한 마르샤라는 학자는 정체감에 대한 정체감이나 정체성이나 뭐 같은 개념입니다만은 그 발달의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에 따라서 정체감 혼미, 상실, 정체감 유예, 정체감 성취 이런 개념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체감이 혼돈, 혼미하다는 것은 어떤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커미트먼트, 자신이 헌신하고 전념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지 못한 거죠. 정체감 상실이라는 것은 또 어떤 위기를 느끼면서도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어떤 헌신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있지만 또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상황을 잘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정체감 유예는 이제 정체감이 지연되는 거죠. 좀 더 늦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뭔가 헌신해야 할 커미트먼트한 그런 정신이 나타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만나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정체감을 성취했다는 것은 그런 헌신에 자신의 헌신과 전념해야 할 부분도 찾았고 어떤 정체감에 대한 성취 위기도 잘 극복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감 성취를 건강한 청소년은 다 이룰 수가 있다고 보는데 개인의 상태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가정 형편에 따라서 어떤 환자 상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또 어떤 심각한 갈등이나 사건, 사고 이런 것을 만났을 때는 청소년기에 정체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유예가 되든지 늦어지든지 또 상당한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마르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어떤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버그 입장에서 보면은 심리 사회적인 발달에 있어서 특히 도덕성 발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콜버그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기가 인습적 수준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착한 소년, 소녀 지향하는 그런 단계. 이 말은 착한 소년, 소녀라는 것은 자기의 주체성, 자기의 정체성보다는 타인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서 이렇게 좋게 보이려는 착하게 보이려는 그런 것을 중시하는 기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어떤 선생님이나 지도자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그런 행위를 아주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그런 청소년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중요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나 의리나 충성이 대인관계 유지를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 청소년기의 3단계, 착한 소년, 소녀 지향하는 단계.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제 조금 더 성숙해서 법과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단계를 4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법과 질서를 기준으로 이게 옳고 그름, 이것이 틀렸다, 맞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친구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청소년의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퇴행 현상도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모든 청소년이 똑같은 순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같은 순서로 발달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개인의 발달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가정 형편에 따라서 갑자기 4단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5단계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직선적으로 그렇게 발달이 꼭 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 과정을 통해서 볼 때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직선적으로 단계별로 꼭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큰 주제로 우리 청소년기의 주요 쟁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청소년기의 아주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청소년 사회, 성인 사회에 우리 사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과 SNS, 또 IT 문명, 또 지식 정보화가 극대화되고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사회가 되면서 우리 심리적, 사회적, 관계적, 가정적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본 과목 발달심리학과 기독교 상담이라는 이 과목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각 인생의 주기별로 단계별로 모든 것을 또 시대적인 이슈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기독교 상담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가. 기독교 상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체험하고 아는 관점에서 모든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는 시각에서 우리는 늘 바라봐야 합니다. 기독교 상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치 기준을 늘 성경에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우선 성적인 문제, 성에 대한 그런 우리 청소년의 문제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청소년기가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이성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주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에 대한 문제가 호기심과 유혹과 어떤 충동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성폭력범 중에 소년범 18세 이하의 비율이 1910년도에는 11.8%였는데 이제 성폭력범 범행 동기가 우발적인 것이 40%, 호기심에 의한 것이 26%, 유혹에 의한 것이 8.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청소년기에는 우발적인 충동적인 그런 성충동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통제하거나 사회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충동적인 우발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날 특별히 미디어의 영향, 또 동영상, 각종 에세이를 통해서 성의 노출과 개방화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 통제하거나 억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과거하고 다르게 누구든지 어린아이들도 우리 초등학생들도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으로 다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범이 있는 비율이 61.2%, 동네 친구가 함께 결부된 경우가 49.3%, 학교 동창 35%, 이렇게 청소년기는 이렇게 동네 친구나 학교 동창이나 같은 동료, 같은 또래 집단에 의해서
많은 범죄가 같이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노출된 이런 성문화 속에서 어떻게 양육하고 지도하고 또 잘 제어하고 교육할 것인가 대단히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성적 유해 환경에 우리 오늘날 시대는 너무나 쉽게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방이라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적인 여러 가지 개방화 속에서 나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청소년들 제어할 그런 제도 장치는 약한데 스스로 노출된 것에 대해서 통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당히 참 위험하고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청소년의 유해 매체 이용 경험률을 보면 이제 성인용 간행물, 영상물, 온라인 음란물, 케이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 불가 게임, 핸드폰 성인 매체 이렇게 2009년, 10년을 통해서 볼 때 상당한 부분이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에 관련되는 성적인 영상물들을 다 경험하고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는 문화 자체가 성적인 개방화 문화, 성에 너무나 노출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청소년 기간을 잘 극복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참 큰 숙제고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행태에 어떤 성적인 행동, 양태가 드러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볼 때 영역별로 이렇게 보면 성관계 경험률이 5.0%, 중학교 입학 전 성관계 경험률도 2.6%, 성관계 시작 연령이 13.2세, 얼마나 이렇게 많이 개방화되고 노출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피임 실전율, 몽정 시작, 이렇게 남학생들이 12.5세, 여자아이들도 월경 시작이 11.7세, 상당히 빨라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단히 성적인 문제에 청소년들의 성행태가 이렇게 빠르게 개방화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관계에 첫 경험한 그런 연령이 보통 약 한 14세로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간 성교육 경험은 64.5%, 가정에서 부모의 성교육 태도 변화 72%가 1994년도 연구에 하면 성에 대해서 부모에게 질문한 적은 없다. 그러나 2005년에 보면 한 25%가 성에 대해서 부모에게 교육을 받았다. 이제는 과거의 유교 문화, 전통적인 대가족 문화에서는 성을 금기시했지만 지금도 부족하긴 많이 부족한데 우리 사춘기 아이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부모가 교육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말아가는 것이 참 낯설고 어렵지만 뜸타적으로 이렇게 개방화 시대 속에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성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 미국 부모와 자녀의 성적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24가지 주제를 보면은 미국의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개방화되고 교육도 좀 더 성적인 면에 있어서 앞서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성적인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남자의 신체 변화, 여자의 신체 변화, 생리 문제, 몽정,
임사가 출신, 자위, 친구 사귀기, 데이트 신청하는 것, 성행위 결정, 섹스의 느낌, 동성애, 임신의 결과, 피임, 성병, 피임법, 콘돔 사용법, 성병 예방, 파트너가 콘돔을 사용을 꺼린다면 강요하지 않는 섹스, 사람들이 왜 섹스를 좋아할까? 왜 섹스를 해서는 안 되는가? 사랑의 감정, 원하지 않는 섹스를 거절하기. 이런 다양한 24가지 주제를 아주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개방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론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바른 성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를 예방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인들의 어떤 자세, 또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교육의 어떤 관점을 바르게 가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시를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